설명을 해드릴 텐데 조금 다소 이제 씁쓸해요. 두산중공업을 목요일날 정리를 해서 이날 꼬리가 뭐 우리 입장에서는 절반 이상이니까 절반 뭐 장중에 이상 달리니까 차익 실현을 해드렸는데 결국 이제 거래 대금이 수반돼 있다 보니 그 다음날 따라붙어야 되는데 우리는 정리를 해서 HMM으로 가 있다 보니 또 HMM을 뭐 금요일날 전량 차익 실현합시다 이게 아니니까 그걸 또 잘라내서 일로 넘겨오기도 그렇고 결론적으로 이제 신규 매수자에는 드리지는 않았고요. 녹화만 2번 올려드렸어요. 그 녹화. 조금 전에 이제 그 질문도 있었는데 그 녹화 방송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으셔도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녹화 방송을 활용해서 할 것 같으면 어차피 그럼 두산중공업을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뭐 이럴 때 볼까요? 4월 14일 날 이게 13,000원대 기준이거든요. 4월 14일 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질문이 들어왔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문의를 주시니까 이제 이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는 거죠. 두산중공업 이게 얼마예요? 14,400원의 기준이고요. 요 당시 기준 그리고 뭐 매직 계산기 이런 기준을 다 잡아드려요. 14,300원 말일 때도. 그리고 이게 4월 14일의 기준입니다. 57명이 좋아요를 해주셨네요. 그죠? 이 영상을 보고. 클릭수가 2,200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20일 날 기준 잡아들 때 24일 날 기준 잡은 때도 그때도 보시면 되죠. 이때는 얼마예요 또 주가가. 그러고 나서 눌림폭 나오고 저기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거래가 실려야 된다. 거래가. 근데 거래가 솔직히 제한적이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거래가 실리고 나서 흐름 범위가 이렇게. 근데 이때도 사실은 보수적으로 드렸어요. 여기서도 보수적으로. 그래서 13,800원, 13,600원 차익 실현 범위를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신규 편입 없으신 분들의 신규 추가 재편입의 기준은 13,300원, 600원,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거래가 슬슬 실린 거예요. 거래가 실리면서 결론적으로 24일 날, 26일 날 우리도 따라붙을 수 있는 범위가 된 거고, 그래서 24일날 이거를 뭐 어디서 떴겠어요? 라이브 방송 하면서 떴겠지 방송을, 그죠? 여기 이제 이날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나옵니다. 두산중공업 14,650원, 그죠? 14,650원. 그 전에 이제 13,000원대, 그죠? 그 전에 13,000원대. 고점이 15,000원입니다. 그 기준에서요. 그리고 그 다음에 놓고 보는 게 이게 두산중공업의 두산중공업인가요? 한국전력 24,000원대. 결국 이제 26,000원에 얘도 정리를 하고 났어요. 두산중공업 정리한 날. 그리고 대한항공은 얼마였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동영상 부분을 좀 잘 보시면 호텔 신라도 있고 뭐 금호석유도 있었고 SM도 41,000원대 기준이 잡혀 있고. 그러니까 동영상 부분만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대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안타깝지만 정리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보시면 되니까 28일 거 같은 경우 아까 계속 보여드렸고요. 26일 거 이게 이제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기준에 15,000원대 이제 초반에 문자 사인까지 나가서 비중을 이제 확보하는 기준. 공개적으로도 다 이렇게 올려드렸고 채팅방에 올려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편입 기준이 좀 안 잡히시는 거지. 그러니까 요 두산중공업도 일단은 계속 올려드릴게요. 유튜브를 구독 알람 신청 좀 하시고 이게 28일자 27일자 목요일날 두산중공업 방송 원고 기준이 됩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해드릴게요. 같이 이렇게 해서 참조를 좀 하시고 두산중공업 부분 참조하시고 동영상도 좀 보시고 제가 볼 땐 그렇게 하시면은 뭐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HMM도 조금 이따 이제 올려드릴 거고. 그래서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아주 단순 논리로 볼 수 있어요. 시가총액이 아직까지는 이제 10조 미만이고 10조 미만의 변동성이
있고 거래 대금이 터져 있고 인덱스 쪽은 뭐 그닥 크게 변동을 주지는 않지만 액티브 펀드 쪽이나 이제 개인들 부티크 그리고 개인들 큰 손들이 HMN 같은 경우가 이제 계속 어느 정도 그 유지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금 여력이 있는 쪽들 액티브 쪽이나 또 아까 말씀드린 뭐 부티크나 그리고 개별 큰 손들 이런 기준에서는 본인들의 이제 자금이 쉽게 들었다 쉽게 나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준점대로 설정을 한다면은 HMM이 참 먹거리가 좋고 두산중공업도 계속 이 거래 대금이 유지가 되고 정책적인 게 계속 부각이 돼서 움직임을 잡아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결론은 어떻게 돼요? 뭐 결론은 사실상 한동안 이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두산중공업의 경우도.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잘 고려를 하고 고민을 해서 대처해 나가면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2천만 주의 기준을 잡아드리는 상태가 되는데 그 부분도 이제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 2천만 주 기준이 최근에 이제 거래량 터진 것 대비해서 이제 뭐 70% 수준을 설정해서 좀 놓고 봐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근데 두산중공업의 2천만 주가 터지면 월요일 기준이라면은 대략 뭐 한 3, 4천억, 4천억 정도 거래대금이 수반된단 말이죠. 4천억 정도의 거래대금. 4천억 정도의 거래대금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시장 모든 관심이 집중돼요. 그러니까 집중이 돼서 거래가 터지면요. 그럼 신규 매수가 들어온다면 개인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방송에서든 어디든 올라가는데 기술적으로 이거 뺑뺑이 돌려서 수급 논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결론적으로 이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일반인들 일반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하시죠. 그럼 그분들이 들어올 때는 단타를 치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파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량 거래량 터지고 파킹이 들어오고 이거 얼마 가요? 더 가요? 뭐 이렇게 되다가 매수가 들어와서 파킹이 잡히고 그게 이제 어찌 보면은 나쁘게 표현하면 물량 맞아야 되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뭐 그런 흐름 속에서의 흐름이 거래대금만 유지되고 있으면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에 놓여지고 뭐 한정기술 같은 경우 변동성이 더 크다 할지라도 그런 쪽보다는 오히려 이쪽이 낫다는 거죠. 근데 막상 이제 우리가 들여다 볼 때에도 너무 비중을 실어갈 수 없는 건 지금은 이제 조금 거래대금이 있으니까 그나마 난데 거래대금이 급격히 줄어들거나 없을 때는요 얘도 마찬가지로 환급상이 좀 어려움이 나와요. 네? 그래서 차트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요 기준점을 이제 잡아드린 내용이 장악형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월봉 기준에서 장악형의 기준.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거래대금이 수반되지 않은 장악형이에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추세 매매 기준을 잡아가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두산중공업의 어떤 상당한 자신감이 있기 전에는. 그리고 요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거래일수가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음봉 떨어졌다 나서의 흐름이잖아요. 음봉 떨어졌다 나서의 흐름. 사실상은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게 교수형이 아니다라는 기준을 잡고 월봉 기준에 요 13,000원을 넘기는 조절하게서 공격적이신 분들은 저기서 들어갈 수 있다. 실질적으로는. 교육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이제 뭐 장악형 얘기하고 장악상 확인형을 얘기했지만 거래대금이 사실 없잖아요. 그럼 거래대금이 이제 지금은 조금 이제 5MA, 20MA 거래대금을 넘겼는데 요 자락 13,000원 수준이 돼야만 평균 월봉 기준에서는 잡을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았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땡겨서 보시면 이평선 다 빼버립니다. 왜냐면 이제 저 120월선 이런 게 왜곡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 들어올려져서 그런데 아까 방송 화면을 다시 볼 거예요. 방송 화면에 있던 그 몸통의 크기는 요 정도뿐이 안 되죠. 지금 더 커져 있고 요 기준을 놓고 본다면 요 기준을 여기서 위에 거 없다고 생각하세요. 기억에서 지우세요. 여기서 이 절반을 넘길 때 그게 13,000원대 수준이 되죠. 13,000원 정도. 거기서 따라붙을 수 있는 거다. 거래가 수반되고 망치의 기준이 형성될 때. 거래가 수반되고 망치. 마찬가지예요. 그 사실상의 동그라미를 여기서 쳐드리고
앞전 그 장학형의 기준을 잡아드렸지만은 그 다음 범위의 기준에서는 자 여기에서 보실 때 이 망치의 기준이 먼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 잠도 깨실 겸 질문 드릴게요 지금 아예. 자 1번 2번 우리 분명히 교육받은 겁니다. 바닥이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답이 없다 0번. 한 번만 잠도 깨실 겸. 저도 힘들어. 두산중공업도 제대로 교육받고 HMA까지 다 받으려면 이제 12시가 아니라 이건 뭐 또 1시 넘어가게 생겼어. 12시 반 최소 12시 반으로 해놓을게요 지금. 자 1, 2, 3번 어디서 매수해야 돼요? 그리고 방금도 설명드렸어요. 방금도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졸리고 계시다가 종목 빨리 줘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상태라면 여러분들이 아마도 답을 모르실 수 있는 거고 방금도 설명드렸단 말이야. 1, 2, 3번 중에서 어디서 사느냐? 답이 없다 0번. 막달라 마리아 선생님 13,000원 1, 2, 3번에서 빨리빨리 한 페이지 넘기셔야 돼. 모르면은 모르는 대로 그냥 그래 여러분들 수준을 알아야 제가 교육을 해드리는 거지. 그냥 넘어가? 여기서? 그냥 넘어가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1, 2, 3번 0번 중에서 모르면 0번 누르세요. 그러면 난 모르겠다 0번 답이 없다. 답이 없다 0번 누르면 되는 거지. 뭐 그거 어려워. 1, 2, 3번 0번 뭐 어느 거 빨리. 그래야 캔들 교육이라도 조그만 거라도 하나 또 배우고 넘어가죠. 1, 2, 3번 0번 빨리. 나 물 한 통 더 갖고 올게요. 1, 2, 3번 0번. 우리 그 저 13번째 방도 갑자기 퀴즈를 내니까 갑자기 1, 2, 3번 아무거나 자신감 있게 아무거나 1, 2, 3번 0번 빨리. 자, 뭐 2번도 답이라고도 해드릴게요. 2번도 답이 없다 0번이 맞습니다. 0번이 맞는데 2번도 해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요 화면에 15,700원이에요. 이게 고점이 지금 15,700원이면은 요 자락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은 캔들 하나 제대로 배우셔야 된다는 게 얘가 시초가가 여기였고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캔들의 크기가 작지가 않아요. 이만한 음봉이 작아요. 지난달 몸통보다 더 큰데 그죠? 지난달 몸통보다 크기 때문에 그럼 얘가 돌려질 땐 모양새가 어떻게 돼요? 저 양봉이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꼬리가 계속 달리고 올라오겠죠. 근데 우산형의 기본 조건은 뭐라 그랬어요? 꼬리와 몸통이 1대1이어야 된다. 최소 꼬리의 길이가 1 미만이면 안 된다. 1대1. 그리고 이제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꼬리가 이제 더 길어지겠죠. 결론적으로 나는 조금 더 보련다. 시초가를 넘기는 걸 보련다. 그렇다면 이제 뭐 13,000원에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만 망치형에서 기준을 잡아서 편입한다라고 한다면 13,000원대가 여기가 맞다라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다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산다.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닌데 저점을 놓치는 거죠. 여기서 사신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 여기서 사신다의 기준이 나는 시초가를 넘길 때 산다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눈에 보여지는 몸통과 꼬리의 절반 2분의 1 지점에 산다 이러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가가 여기에 있잖아요. 캔들 빨간색이면 현재가 여기입니다. 여기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사? 절반을 기준으로 샀다면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여기서 샀다는 거는 시초가를 넘겨서 사는 거 그 하나뿐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우산형을 배울 때에서 우산형의 기준에서 어디서 삽니까? 라고 하는 거는 결론은 우산형의 기준에서는 요 캔들이 작은 캔들이 아니라고 그랬죠. 앞전의 몸통보다 큰 몸통이잖아요. 그 몸통의 절반을 돌리는 그 시점에 그 시점에 꼬리가 절반 이상 달릴 때 그게 13,000원대로 보이시죠? 지금 보면 거기에서 편입이 있다. 그래 아까 동영상 올려드릴 때 13,000원대였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돌려주면 뭐 시초가에서 나는 또 사겠다면 시초가에서 사는 거고, 그 다음 범위. 그럼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우산형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보시면 이제는 꼬리가 절반이 안 되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에 와서 그러면 얘 몸통과 이 꼬리의 절반의 기준에서 사실 거예요? 말이 안 맞죠? 이렇게 됐을 때 절반.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가슴에 손 얹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어디서 사? 현재가가 여긴데 얘의 절반인 여기서 사겠다는 거야? 15,000원에서? 그건 후행성이잖아. 15,000원까지 지금 내려왔어요? 그것도 아니잖아. 그럼 윗꼬리가 너무 긴데 저기서 사? 결론은 어디서 살 거냐? 결과적으로 다 올라왔을 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이 화면도 두산중공업 5월 26일자 이전 거를 방송화면을 갖고 가면 월봉 기준이 위치가 달라져 있겠죠. 다른 모양새겠죠. 그죠? 그걸 잘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두산중공업의 경우. 20일자, 이게 이제 26일자인데, 20일자에 혹시 원고에 있는지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20일자에 원고가 일주월봉이 있으면, 거기서 보시면은 그래도 이해가 일정 범위 되실 수도 있잖아. 한번 20일자 원고가 있나? 방송이 그날 있었나 모르겠어요. 요즘에 이제 월화수목금을 다 하는 게 아니다 보니. 그래서 20일자 있긴 있네요. 있긴 있으니까, 완성본 49회차에 있을지 48회차에 있을지 두산중공업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볼까요? 54회차, 49회차는 어디 있어? 49회차. 봅시다. 혹시라도 두산중공업이 있는지. 두산중공업 있네. 월봉이 어떻게 되세요? 월봉이 이제 막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지금 월봉도 있나? 따로 별도로 한번 볼게요. 일봉, 월봉. 월봉 여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월봉이 여기 있는데 멀리서 이제 놓고 본 거고, 요 기준의 음봉이 이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작지 않은 음봉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까 이제 양봉의 그림 이외에 이전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셨다고 생각해요. 이게 음봉이 작아요? 캔들 몸통의 크기를 보시면 얘보다 작은 몸통도 많이 있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망치형이라고 해도 너무 이제 뭐 조그만한 망치다 이런 걸 뭐 망치형이다 이렇게 부를 수도 없잖아. 애들 꼬맹이들 방송 갖고 나오는 거 보세요. 이런 거 막 망치형이라고 갖고 나온다고.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 범위에서 이 부분에 꼬리를 달고 돌리는데 그 가격이 적지 않다라는 거죠. 가격의 등락폭이. 다시 보시면 여기에 시초가가 13,750원이고요. 저가가 11,950원이면 얼마? 1,800원 정도 기준이 잡혀요. 1,800원이면은 대략적으로 바닥에서 위로 돌리게 됐을 때 기준이면 한 16% 정도가 됩니다. 16%가 작지는 않잖아요. 결론은 아까 이제 요 차트로 놓고 보시게 되면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망치네. 망치는 절반에서부터 사라 그랬으니까 빨간색 망치네. 절반에 사면 되겠지. 그는 시초가에 나는 원래 살려고 했다 그러면 상관이 없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지금 우산형의 기준에 돌려질 때 어디서 사는 겁니까? 라고 한다면 요 기준점에서, 얘를 만약에 여기서부터 당겼다면 캔들이 커 보이겠죠, 되게. 요 기준점에서 요 절반의 되돌림일 때. 그럼 그때는 크기가 모양새가 어떻게 된다고요? 요런 모양새였겠죠. 요런 모양새. 11,950원을 찍고 시초가 13,750원을 향하는 가는 중에서 이렇게 13,000원 초반에 망치형이 형성돼서 여기서 편입한다. 그 기준입니다. 이해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음봉일 때와 양봉일 때 편입 구간이 달라져요. 그거를 이제 차분히 놓고 보시고, 장악형의 기준에서 이제 잡아드렸지만 실질적으로는 망치형의 기준, 그리고 도지에서부터 드론플라이에서부터 얼마나 많이 올라와 있어요. 벌써 이미.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이 주봉입니다. 주봉의 샛별형의 기준도 사실은 거래가 5MA, 20MA 딱 실리는 시점이라 그렇게 아주 메리시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여러분들께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기준을 좀 설정을 해드린 거죠. 사실은 보수적인 관점의 기준. 그래서 보수적으로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거래 대금이 좀 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봉으로 다시 보시면은
거래대금이 이때까지 2천억이 사실 안 나왔어요. 이때까지라는 게 뭐예요? 주봉상의 기준에 샛별형이 떠 있는 기준이 여기까지거든요. 요날 여기까지. 그럼 샛별형은 떴는데 거래량은 OMA 20MN을 실었지만 우리가 원하는 2천억을 실어야 안 실어? 못 실죠. 1,000억 정도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개별 매매 기준 잡으시고요. 추세 긍정적이니까 들여다보실 수 있고요. 고점 라인을 돌파하려면 15,000원, 16,000원을 넘기려면 거래대금이 이만큼 실려야 됩니다요. 라고 했을 때 다들 웃었단 말이에요. 야, 이렇게 거래대금이 나오겠어? 라고. 근데 결국은 올리려는 종목이다 보니 누가 인위적으로 올렸든 시장 관심 이슈가 불거졌든 거래대금이 터져버렸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20일까지의 기준에 거래대금 보시면 거래대금이 안 나와요. 20일 끝까지 해서. 요 기준에 거래량 보시면 거래량이 지금 있어요? 솔직히? 거래량 없잖아. 우리끼리 얘기해서. 거래대금 있어요? 그 20일날 방송 갖고 나왔을 때, 자, 거래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월봉 기준에 없어요. 이번 달에 거래대금 안 나와요. 주봉으로도 거래대금이 없어요. 샛별형인데 거래대금이 없어서 아쉽네요. 21일이라도 빵 터져줬으면 좋겠네요. 뻥이 아니라. 그래 결국은 거래대금이 그날 이후에 21일부터 보시면 21일 그 다음에 이번 주 들어와서 어떻게 돼? 거래대금이. 요게 20일이고 21일 그 다음에 22일 25일 예? 21일 그리고 월화 그 다음 수요일날 거래대금 빵. 그래 수요일날부터 문자 사인이 그래서 나간 거예요. 거래대금이 들어오니까. 아 이왕이면 여기서 잡아주지. 우리도 이거 실패됐잖아요. 응? 거래 터지고 양봉임 때에 추세 매매로 들어갔던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또 무너져 버린단 말이야. 추세건 변동성이건 거래대금이 실려야 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다음 주에 두산중공업이 뭐 원전 관련돼서 어쩌고저쩌고 수주가 어쩌고 공동으로 진행하고 어쩌고저쩌고 그건 여러분들 뉴스 보고 다 아시잖아요. 옆집 가면 다 얘기해 주잖아요. 야 두산중공업이야 어쩌고저쩌고. 그럼 지난주부터 윤정두가 남겨드린 동영상처럼 명확하게 이래 합니다. 거래량 터지고 움직여야 갑니다. 안 그러면 또 시간 걸립니다. 뭐 그런 내용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진행을 했어야죠. 그러면 월요일부터 어떻게 돼야 돼요? 월요일부터 사실은 2,500만 주의 기준에 70%면 72, 14, 75, 35 그러면 1,800만 주 정도만 실려도 돼요. 2,000만 주가 아니라 1,800만 주만 실려도 일단은 뭐 2,000억은 무조건 넘고요. 그죠? 1,800만 주만 실려도. 근데 2,000만 주를 잡아들인 이유는 사실상 지금 두산중공업을 펀드멘탈 가지고 논할 수가 없어요. 응? 아무리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도 이거 뭐 저평가입니다라고 말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펀드멘탈 외적인 요인이란 말이에요. 응? 그렇다면은 말 그대로 심리적인 면이지. 지금 뭐 어떤 뭐 수주 공시가 나왔어요? 뭐가 나와서 없죠. 외국인 기관이 때려 사요. 뭘 기관이 사? 외국인만 때려 샀지. 그럼 외국인이 때려 샀는데 누적 수급이 8%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들여다보는 거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외국인들 49% 54% 있는데 동학개미가 너무 많이 사서 못 가요. 요따구 소리 하다가 여기 와서는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말고 방송 나오는 윤정도 같은 나부랭이들이. 근데 이런 데서 수급을 논하는 거야. 이런 데서. 야 이거 외국인이 사긴 샀는데 하루에 0.5% 샀는데 1%도 아니라 0.5% 샀는데 시가총액도 뭐 10조 미만짜리를 야 이거 거래량 2,500만 주 터질 때 400만 주도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나갈 수 있죠. 나갈 수 있죠. 야 이거 거래가 계속 유지 안 되면은 유지 안 되는데 더 갈 수 있을까? 못 가죠. 힘들죠. 힘들다고 봐야죠. 거래가 계속 유지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횡보란 말이에요. 횡보. 캔들의 크기 자체가 달라져요. 그 거래가 터져야만 갑니다. 근데 냅뒀더니 더 가더라. 계속 냅뒀더니 더 가더라. 거래가 죽었는데 예? 제한적 거래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결국은 미끄러진단 말이에요. 거래가 없으면.
결론적으로 다음 주에 어떻게 돼야 돼? 앞으로요 완전히 끝내주고요 개풀이나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어? 공시가 수주 공시가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 뭐 금감원 공시가 뭐 나온 거 있어요? 없잖아. 거기다가 종속회사의 주요 경영사항 해가지고 감자 결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리가 있을 텐데 일단은 어찌됐건 이 그 유상감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유상감자? 볼까요? 15시 39분에 이 내용이 공시가 나왔단 말이죠. 15시 39분. 그럼 시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에 영향을 줬느냐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에서. 근데 시간에서는 뭐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뭐 유상감자하거나 말거나 왜 규모면에서 이제 자회사의 아마 그 연결회사 종속회사의 그 감자 결정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는 걸로 해석이 되는 거죠 시장에서. 뭔 의미가 있겠어 이게 이미 유상감자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내용은 뭐 전혀 뭐 신경 쓰실 내용 자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감자에 대해서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뭐 실적이 있어요. 뭐 남북정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한전 뭐 어떤 테마가 형성된 이후에 뭐가 됐어요라는 내용이 있어요. 없죠. 다 뜬구름이죠. 일단은 뜬구름이잖아. 뭐 뜬구름이라 그러면 좀 혼날 수도 있고 뜬구름을 떠나서 지금 현재로서는 기대 요인인 거죠. 펀더멘털 상의 내용이 아니고. 그죠. 그리고 개인 누적 수급에 있어서도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월봉으로 보시면 지금의 이제 수급이 다시금 월등하게 형성이 돼서 추세를 잡아가는구나라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강도 있게 유입되는 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평균 단가. 그래서 뭐 작년 예를 들면 뭐 작년 그 7월 이후로 볼까요? 그냥 간단하게 작년 7월 이후에 2020 07월 011 이후에 누적으로 몇 주예요? 1,700만 주란 말이죠. 그럼 1,700만 주면 얼마예요? 4%? 오 많이 샀네. 뭐 3%만 사도 막 그러더니 근데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평균 단가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2020 07월 011 평균 단가 얼마? 13,700원. 프리미엄 붙어 있고. 그러면은 5% 편입했을 때 최대폭 50%까지 들어올린다라고 치면은 21,000원이네요. 그럼 뭐 조금 더 목표 주가는 상향할 수 있는데 수급 범위가 월등히 이제 5% 이상으로 더 들어오는지 그걸 보고 대처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1,800만 주는 공격적이신 분들의 기준으로 잡을 수 있고요. 그죠? 앞부분에 의미 있는 거래량 70%라고 했으니까 2,500만 주에 70%, 1,800만 주 수준. 그리고 우리는 보수적으로 잡아서 2,000만 주를 보고 양봉일 때 접근 범위 가져간다. 됐죠? 두산중공업은 이렇게 해서 끝난 거예요. 끝. 그 다음에 HMM은 토요일날 채팅방에서 일부 이제 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HMM도 한 번 더 해줘라 하시는 분들. 흠흠흠 한번 갑시다. 흠흠. 두두두 두산중공업 끝났으니까 두두두 흠흠흠 얼른 뭐 한 번 해줬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냥 오늘은 여기서 끝내줘 하시면은 뭐 000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래서 흠흠흠 000 흠흠흠 두두두 지금 13분이니까 30분 일단 30분까지로 해놓고 흠흠흠 두두두 뭐 HMM 좀 더 해줘 라고 하시면은 HM 좀 힘들더라도 피곤하더라도 HMM까지 진행을 해드릴게요. 그러려면 조금 더 능동적이신 모습 보여주시면 좋고 두두두 흠흠흠 000 그리고 이제 다른 쪽 채팅방에 지금 시간까지 참여하신 분들 기준에서는요 13번째 방으로 넘어오셔도 돼요. 13번째 방이 굉장히 지금 뭐랄까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모여 계시면 더 재밌는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 방에 그 비밀번호는 JDI 5930 삼성전자 코드번호 JDI 5930 그래서 그 JDI 5930 부분이 소문자 JDI 5930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같이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JDI 5930 두두두 흠흠흠. 자, 일단은 그러면 이제 HMM도 들여다 보겠습니다. HMM의 기준에서는 이 내용을 다시금 잡아드릴 텐데요. 기술적인 접근 부분은 이제 기준 거래량 부분인데 사실은 HMM 같은 경우에 이제 고점 인식